자, 일단 2학년 거 보면 2학년 요번 지구과학에는 예전에 못 보던 자료가 몇 개 나왔어. 예전에 안 보던 자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새로 나온 자료가 뭔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빨리 지나가겠어. 자, 그거 모의고사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는 거, 몇 개 특이한 거, 그것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 자, 1번 다 하는 거지, 그지? 자, 판구조로는 정리 과정이 나왔어. 제일 앞에 뭐야? 베게너, 멘틀, 아니지, 대륙, 이동설, 큰일 났네. 대륙, 이동설, 대륙 이동설. 증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 못해서 아마 멘틀의 대륙일 거야. 근데 증거를 제시 못해가지고 잊혀졌지. 그러다가 해저 조사를 하면서 해양저 확장설이 등장하고 판구조로 나오지. 순서가 아마 될 거야. 해저 확장설. 자, 기본적으로 순서는 뭐 딱 기억을 해둬야 돼. 해두고, 자, 딱 보자마자, 메소사우루스, 글로소프테리스. 서로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화석이 발견된다. 대륙 이동설의 증거지. 그 다음에 빙하의 이동적, 역시 대륙 이동설의 증거지. 자, A는 대륙 이동설이다. 그렇다.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자, 두 번째, 나는 B의 결정적 증거로 그치. 나는, 이게 나잖아. 여기 다,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의 증거지. B가 아니라 A의, 이렇게 돼야지, 그지? 대륙 이동설의 증거야. 자, 디귿. 남극 대륙에서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 이거 보면 되잖아. 여기 글로소프테리스인데, 남극을 보고 지나가지. 그래서 글로소프테리스가 남극 대륙에서도 발견돼. 그냥 있는 대로. 그지? 자, 남극 대륙. 이거 남극이야? 남극에도 이렇게. 글로소프테리스는 발견된다. 기억, 디귿. 쉬운 문제. 공짜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자, 두 번째. 전리에 대해서 나왔어. 전리는 두 가지 있지. 그지? 땅 밖에서 식은 암석을 뭐라고 하냐면 화산암. 화산암. 땅 속에서 식은 천천히 식은 애들 심성암. 땅 밖에서는 빨리 식어. 냉각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했지. 그지? 땅 밖에서는 냉각 속도가 빨라서 수축되는 정도의 차이 때문에 주상전리가 나타나. 그지? 얘는 주상전리. 냉각 속도 차이야. 냉각 속도 차이. 빨리 식다 보니까 안쪽하고 바깥쪽에 속도 차이가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판상전리라고 나오는데 이 판상전리는 이 심성암에서 나타나는 거야. 원래 이렇게 땅이 누르고 있어. 이렇게. 누르고 있고 얘는 버티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버티고 있던 애가 위에가 깎여 나가는 거지. 이렇게. 깎여 나가면 누르던 힘이 사라지니까 위로 팽창을 해. 팽창. 그래서 판상전리가 나타나. 자, 얘는 누르던 애가 사라져서 압력 감소로 나타나는 애지. 판상전리는 압력이 낮아지면서 압력 감소로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화산암에서 나타난 전리, 심성암에서 나타난 전리. 자, 이렇게 기억해두고, 암석은 이 화산암 그러면 뭐라고 있어? 현, 안, 뮤 이렇게 했지, 그치? 심성암은 반, 섬, 화 이렇게 한다고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SiO2 함량에 따라 나눠. SiO2 비금속이야. 비금속이 많아져.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둬야 돼. 52% 이하, 63% 이상 SiO2. 자, 대신 SiO2가 적어지면 대신 금속이 많아야 돼.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있냐? 철 들어있지, 그치? 금속은 철 들면 무슨 색? 검은색. 검을현, 검은색이지. 반려암, 얘랑 얘는 똑같은데 얘는 심성암이고 얘는 화산암이지. 이 차이. 자, 철 들어있다. 또는 칼슘 같은 금속 원소가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는 거지. 자, 가는 수축, 냉각 수축한가? 냉각 수축에 의해 형성된다.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암석의 SiO2 함량은 제주도에 있는 뭐야? 가르쳐 줬지? 현무암, 얘는 화강암. 현무암, 검을현. SiO2 함량은 가가 나보다 낮다. 그치? 철이 많이 들었지? 가가 까만색이야. 적은 양.
지금 암석이 생성될 당시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가가 나보다 빨랐다. 그치? 화산암. 빨리 냉각되면 입자가 자가 무슨 질? 화산암은 그치? 땅 속에서 식은 애들이지? 땅 속에서 식은 애들, 땅 밖에서 식은 애들. 마그마가 나와서 땅 밖에서 식은 애들. 입자가 자가 무슨 질? 세립질. 땅 속에서는 광물들이 막 조립돼서 커져. 그래서 심성암에서는 조립질. 이거지, 그지? 그래서 생성될 당시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화산암이 심성암보다 당연히 빠르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세립질, 얘는 조립질.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냐? 이것도 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지질시대. 자, 우표에 그려진 화석인데 AB의 생존기간을 나타내고 AB는 각각 하나는 고사리, 하나는 공룡이래. 당연히 공룡 발자국 나왔잖아, 그치? 얘는 무슨 화석이야? 어느 특정한 시대만 살았어. 무슨 화석? 표준화석이지, 그치? 표준화석. 표준화석. 얘는 당시의 환경을 알려줘. 고사리 아직까지 살잖아. 그죠? 온나 습윤한 환경. 시상화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로도 잘 나오잖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X축은 분포 면적. 분포 면적은 광범 면적에서 사는데 생존 기간은 짧아. 이렇게 되는 거지.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 이게 표준화석. 분포 면적은 좁지만 어떤 특정한 환경에 오랫동안 살아. 시상화석. 시상화석의 대표인 게 고사리, 산호 같은 애들. 그지? 그런 내용. 자, 당연히 고생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 이게 고사리가 될 거 아니에요. 고사리. 특정한 중생대만 살았어. 요게 공룡. 이러겠지, 그지? 공룡. 자, A가 공룡, B는 고사리. 자, A는 공룡이다. 그렇다. B는 화석은, 고사리는 바다에 사는 게 아니지, 그지? 해조류 아니지. 설마 이거 고사리 해조류 그런 큰일 나? 그런 애가 있었어, 그래. 고사리 그 가면, 시장에 가면 이게 큰 다라라고 하나? 큰 다라에다가 물에 이렇게 불려놓잖아. 그거 보고 막 해조류 아니냐고. 아니지. 고사리는 땅에서 난다. 육지에서 형성된 거야. 육성층이다. 육지. 환경이지. 자, A의 화석은 B의 화석보다 지층 대비에 적합하다. 지층 대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누가 먼저 쌓이고 누가 나중에 쌓이는 순서 찾을 때 쓰는 거지. 자, 지층의 대비는 표준화석을 갖고 순서를 정하는 거야. 지층의 대비는 표준화석을 쓴다. 그래서 A 화석은 B 화석보다 지층 대비에 적합하다. 그렇다. 이렇게 되겠네. 알겠지? 너무 첫 페이지 다 쉬워가지고 웬만해서 실수 안 한, 만약 지구과학 과목에서 첫 페이지를 틀렸다? 큰일 나는 거야, 솔직히. 첫 장에서 틀렸다. 그러면 엄청난 큰 실수야. 등급 하나 그냥 공짜로 떨어진 거야, 공짜로.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네 번째. 판의 경계. 자,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 기억나냐? 해령이 있단, 해령. 일단은 멘틀이 뭐 하는 거냐면 상승하는 거지. 멘틀이 상승해. 상승해서 가다가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파고드는 거지. 대륙판이다. 이건 대륙판. 해양판. 그럼 해양판은 멘틀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철들었잖아. 그치? 멘틀이 위로 상승하면서 여기서 마그마가 생겨. 압력이 낮아서 생기지, 그치? 밑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거 온도가 높아져 아니야. 압력이 낮아져서 마그마가 생겨. 근데 지구 중심에 있는 멘틀은 철이 많아. 철 들었어. 검은색. 무슨 암? 현무암진 마그마지. 그래서 해양판은 현무암으로 돼 있어. 까매. 검을현. 그지? 철 들었다고. 철 들으면 묵직해지잖아. 무거워져, 철 들면. 그러니까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파고들어. 섭입한 거지. 그럼 요 파고 들어가는 요 경계면에서 지진이 생겨. 여기는 지진과 하산이 생기는 거지, 그치? 그럼 지진은 요 파고 들어간 해구가 있다면 해구로부터 가까운 쪽은 얕은 지진. 무슨 지진 생겨? 보통
여기 있는 거지. 한 70km 미만, 70km 미만의 지진을 천발 지진. 얕은 지진, 70km 미만. 근데 점점 깊어져서 진앙 깊이가, 진앙에서 진원까지의 깊이지. 진원 깊이가 300 이상, 300km 이상 가면 신발이고, 70에서 300 사이가 중발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천발, 그 다음에 중발, 그 다음에 대륙 쪽으로 계속 가면 계속 깊어지니까 신발, 이렇게 되지. 그래서 판의 경계로부터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 파고들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서로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경계. 반면 해령에서는 양쪽으로 뭐 하는가? 멀어지는 경계지. 그래서, 자, 천발 지진, 뭐 중발, 신발 이렇게 나와. 그럼 당연히 여기가 판의 경계가 되는데 아마 해구와 같은 데가 되겠지? 왜냐면 얘는 해양판이고 얘는 밀도가 작은 애가 되니까 파고들겠지, 그지? 자, 이렇게. 자, 판의 밀도는 당연히 A가 B보다 작아야 돼. 자, 이쪽이 작고 큰 놈이 아래로 파고들어야지.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파고들어. 알겠어? 자, A는 B보다 작다. B가 밀도가 더 커. 해양판이. 자, 두 번째, 판의 경계에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수렴의 경계에서는 소멸하는 거죠. 판이 소멸한다. 자, 디귿. 판의 경계는 멘틀 대륙의 상승부가 아니라 멘틀을 해령이 상승부고 여기는 하강하는 부이지. 하강부.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 판의 경계 그냥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나온 거야. 자, 그래서 판의 경계 문제. 너무 쉬워서 첫 페이지는 할 게 없어, 솔직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퇴적 구조라는 게 있어. 퇴적 구조. 퇴적 구조. 퇴적 구조 네 가지가 나오는데, 퇴적 당시의 환경, 퇴적 때는 환경을 가르쳐줘. 그 다음에 역전되었나 안 되었나를 가르쳐줘. 역전 유무를 알려줘. 이런 구조를 퇴적 구조라고 하는데 퇴적 구조 네 가지 있었다. 기억나니? 하나는 사측리, 하나는 점이측리, 하나는 연은, 그 다음에 건열 이렇게 되지, 그치? 여기 네 가지 기억 꼭 해놔야 돼.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사측리는 모래 언덕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래 언덕이 있다면 이렇게 한쪽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갑자기 경사가 뚝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부는 거지. 자, 물이나 바람이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면 모래가 막 날아가서 이렇게 쌓이면서 쌓이는 거지. 이렇게. 위쪽이 넓고 아래로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가 돼. 위쪽이 넓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 요게 이제 사측리야. 알겠어? 물이나 바람이 한쪽으로 지속적으로 흘렀을 때 나오는 거지. 흐름 방향 꼭 물어봐. 자, 두 번째, 점이측리. 깊은 바다지. 붕에서 대륙 사면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렸을 때 모래 진흙 자갈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뭐가 먼저 쌓인다고? 입자가 큰 자갈부터 쌓이지, 그지? 위로 갈수록 입자가 점점 작아져. 점이 점점 작아져. 위로 갈수록 점이 점점 작아져. 그게 점이측리. 경사가 깊은 호수나 바다에서 생기는 것이. 자,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거야. 자, 연은 얕은 물결문이라고 했어.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살짝 칠 때 아래에 있는 모래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파도가 치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이렇게 오목하게 파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얕은 물이 찰랑대는 모습이야. 얕은 물이지. 얕은 물. 연어는 얕은 물. 물결물이야, 물결물이. 그 다음에 건열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냐? 셰일 같은 거지. 점토 같은 애들이 논바닥 이렇게 말라버리는 것처럼 갈라지는 거지. 위에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파인다고 해. 이렇게 파이는 거. 이런 거 이제 건열. 건조한 환경, 얕은 물, 얘는 경사가 깊은 호수나 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사측리는 어느 한쪽으로 바람이나 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야 돼. 흘러가야 돼. 알겠어? 이런 거지. 환경을 가르쳐줘. 자, 여기 보면 얕은 물결 무늬가 나타나. 뭐야 이거? 연흔이지, 그지? 연흔. 모를까봐 여기도 나와. 물결 무늬의 퇴적 구조. 연흔이지. 얕은 물이지. 자, 이 지역은 연흔이 관측된다. 그치? 이걸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라고 했어. 측리면을 보면 요렇게 보여. 그래서 요거는 위에서 봤을 때 모양. 위쪽 모양이야. 이렇게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물결 무늬가 이렇게 생겨. 측리면 옆에서 봤을 때 단면 보면 요런 모양. 조심해. 이건 단면 모습이고 위에서 봤을 때 측리면을 봤을 때. 자, 기억을 통해, 물결 무늬를 통해 세일의 역전 여부. 그치. 퇴적 구조는 역전 여부를 가르쳐 주는 거야. 맞고. 기억은 깊은 바다 아니죠. 얕은 물이야. 얕은 물. 되게 단순이야. 지구가 껌이었는데, 솔직히. 껌, 이러면 하면 그런데. 조금만 하면 지구과학은, 그래, 실수만 안 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과목이야. 아마 시간도 충분히 풀고 아마 남았을 거야, 그냥. 막 머리를 엄청나게 쓰는 문제가 없었거든. 시간도 쫓기지 않고 부담이 없는 과목. 자, 6번 문제는 열점에 관한 거야. 자, 열점. 열점은 뭐지? 판구조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판구조론은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 화산, 지진. 그지? 그런데 판의 내부에서 화산 활동을 해. 그 열점이야. 대표적으로 하와이지. 그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의 해령이 이렇게 있고 멘틀이 상승하면 밑에 있는 물질이 위로 올라오다 압력이 낮아서 마그마가 세려. 그러면 해령 한가운데는, 이 해령 한가운데지. 자, 여기는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마그마가 계속해서 판이 생겨. 이렇게. 여기는 화산 활동으로 마그마가 계속 올라와. 판이 생성되는 장소지. 그런데 풀룸 구조론에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올라가는 애들 중에 가지 모양처럼 이렇게 상승류가 하나 만들어져.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다 역시 마그마가 생겨. 이런 애들이 가끔가다 화산 활동을 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게 바다잖아. 이렇게 바다니까 화산섬이 생기고 이게 판의 이동을 따라서 움직여. 그럼 얘가 옆으로 이렇게 가. 그럼 다시 또 열점에서 화산 활동을 해. 또 이렇게 생겨. 또 판이 이동을 해. 그럼 또 밀려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거지. 하지만 열점의 위치는 바뀌지 않아. 그럼 여기서 열점이 뭐냐? 양초가 열점이야. 양초가 이렇게 있고 끄름을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딱. A점에 끄름을 이렇게 딱 찍고 그 다음에 B점에 끄름 찍고 그럼 뭐야? 이게 판이 움직이는 거지. 그치? 알겠어? 위에 있는 이 유리판이 판이야. 열점은 제자리에 고정돼 있어. 양초는 제자리에 고정. 양초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자, 양초 위에 유리판을 올려놓고 점 엣지에 그림을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유리판만 이동시켜. 아, 유리판이 해양판이지 뭐. 판. 그래서 순서가 A, B, C, D, E 이렇게 했대. 그래서 처음에 제일 먼저 생긴 애. 이게 첫 번째 생긴 거. 그 다음에 생긴 거. 그 다음에 이거 순서지. 알겠어? 처음인데 요 바로 밑에 양초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양초가. 그럼 얘를 갖다가 판 자체를 요 B로 하려면 판을 갖다 이렇게 밀어 올려야지. 그치? 그러니까 판은 이렇게 움직인 거야. A, B, C로 가면 이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판이 이쪽으로 가야 돼. 알겠어? 양초 갖다 놓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돼. 자, 그래서 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가. 그럼 사자 표시하면 이렇게 되지. 북쪽과 서쪽인데 북쪽에 치우쳐 있어. 이런 거 어떻게 읽어주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북쪽하고 서쪽인데 정 가운데면 북서. 근데 여기 북쪽으로 치우친 북서 뭐라고 읽어줄까? 그렇지. 북서는 북서인데 앞에다가 치우친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북쪽으로 치우쳤어? 북북서. 그러면 이렇게 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북서는 북서인데 서쪽으로 치우쳤어. 서북서. 이렇게 한다. 북서는 북서인데 서쪽으로 치우쳤어. 서북서. 북쪽으로 치우쳤어. 북북서. 알겠냐? 자, 그러니까 얘는 북북서로 가다가 이쪽으로 갔지. 약간 서북서 방향이야. 자, 유리판은 해양판에 해당한다. 다양할 거고. 유리판을 이동시킨 방향은 C에서 남동쪽이 아니라 C에서 D2로 갈 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알겠어? 열점이 바뀌는 게 아니야. 초는 그대로고 판이 이렇게 가야 돼. 처음에 초가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초가 여기 있는데 초가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판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 알겠지? 자, 그 남동쪽이 아니다. 북서쪽이라고 해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통해 하와이 열도가 판이 섭입. 야, 하와이 열도가 판의 경계가 아니지. 열점이야. 열점은 판의 경계가 아니야. 섭입하는 경계에서 열점은 판의 경계가 아니다. 알겠지? 이렇게 기억해두고. 자, 별표 쳐놓고 연습해. 아마 이게 지구가 요번 나온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도 높고 처음 보는 자료. 기출문제에도 없던 자료. 새로운 형태의 자료야. 그래서 요 문제는 뭐 나중에 3학년 올라가면 충분히 다시 나올 자료야.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자, 문제를 한번 잘 꼼꼼하게 읽어보면 7번 꼭 별표 치고 기억을 잘해둬라. 아마 고지자기 문제가 나오면 요 정도 문제가 지금 한 번 나왔는데 요 유형이 내년 정도에 좀 더 나올 수 있어. 그게 6월에 나올지 9월에 한 번 나왔을까? 6월? 내년 6월? 아니면 운 좋으면 수능에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그 정도 자료야. 못 보던 자료 문제. 좋은 문제야. 자, 7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어느 지계의 암석이 기록된 고지작이 북극의 방향과 복각을 알려줬대. 여기 이제 고지작이 북극의 위치. 자, 중요한 건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리상의 북극은 안 변해. 땅이 움직인 거지. 알겠어? 이걸 기억해야 돼.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 첫 번째 이런 거잖아. 복각은, 복각이지. 복각은 위도에 비례한다는 것. 이거 기억해야 돼. 위도에 비례한다는 것.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고지자기. 그치? 고지자기. 요 고지자기가 알려준 게 뭐냐면 암석이 생성될 당시,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딱 식으면서 굳어. 알겠지? 그러니까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북극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거야. 북극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 장소의 위도를 알려줘. 그러니까 복각은 위도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복각을 알면 야, 너는 위도 몇 도에서 생성된 암석이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고지작이 이렇게 하면 지구 외핵이 대류하니까 사실 외핵이 대류하는가? 마치 자석에 영향을 하는데 외핵이 대류에서 생겨. 외핵이 대류해서 지금 현재는 남극이 N극에 해당하고 북극이 S극에 해당하는 자기장을 형성해. 지구 외핵이. 그러니까 나침반을 두면 나침반의 N극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 왜? 지구 북극이 S극에 해당하니까. 그치? 자석주에 쇳가루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모양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생긴가? 이렇게 해서 자기력선이라는 생기는데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북극이지. 여기 지금 현재 요 연장선. 자북극이야. 자기장인 북극. 여기에서는 여기 북극에다가 나침반을 딱 이렇게 실에 매달아서 두면 N극이 머리를 쳐박아.
그지? 땅속에 쓰고 있으니까. 여기 머리를 이렇게 딱 쳐박아, 이렇게. 그래서 지표면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 이걸 복각이라고 해. 그지? 머리를 딱 쳐박았단 말이야. 90도 아래로 딱. 그럼 자기장의 북극에서는 복각이 얼마? 90도지, 그지? 머리를 쳐박았어. 복이 엎드릴 복자야. 머리를 땅속으로 90도 엎어버렸단 말이야. 여기 복각이 머리를 숙인 걸 플러스로 표시해. 반면 남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두면 나침반의 N극이 이렇게 그대로 뛰어나와, 여기서. 바깥쪽으로 탁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를 그대로 쳐들었단 말이야. 지표면과 이루는 각이 90도인데 얘는 머리를 딱 들었어, 수직으로. 그래서 얘는 뭐라 불러?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복각이. 여기서는 이렇게 돼, 이렇게. 지표면과 이루는 각이 이렇게 돼. 좀 더 작아져, 위도에 따라서. 그다가 자기 적도로 가면 복각은 지표면하고 나란해. 복각이 0도지. 자기 적도에서는 복각이 0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각의 크기는 위도와 비례 관계지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야, 복각은. 그러니까 복각이 90도가 되면 극지방에 가까운 거고 0도에 가까우면 적도에 가까운 거야. 알겠지? 그리고 현재와 같은 모양일 때, 이게 뒤집히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걸 뭐라고 해? 정자극기라고 하지. 정자극기일 때면, 정자극일 때는 플러스 값을 가져. 머리를 숙였을 때가 북반구, 머리가 이렇게 땅에서 튀어나왔을 때가 남반구, 이렇게 하지, 그치? 복각이 바로 이거야.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복각이잖아. 이게 플러스 0도, 마이너스 45, 이게 복각을 가르쳐, 이렇게 한 바퀴. 자,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현재를 여기다 딱 그러면, 현재의 화산활동으로 마그마가 딱 식으면 현재 마그마 식었다. 그럼 복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요거 따라가서 이렇게 하면 여기는 대략 45도에서 대략 40도 정도? 근사적으로 하자, 그냥. 대략 40도. 대략 요 복각 정도가 0도에서 40도, 뭐 대략 40도. 40도 정도. 플러스 40. 그지? 현재 마그마가 딱 나와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마그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땅덩어리에 마그마가 한 번씩 뻥 터져. 그래서 처음 이렇게 흘러나온 마그마가 있는데, 이 마그마는 7천만 년 전이야. 7천만 년. 자, 7천만 년 전에 한 번 마그마가 딱 나와서 여기에 기록을 남겨. 여기에 기록을 한 번 남겨. 그 다음에 또 한 번 뻥 터져서 딱 나와서 또 이제 화산활동을 마그마가 딱 해서 또 한 번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또 기록을 남겨. 그게 언제냐? 여기 있는 그대로 5천만 년. 여기는 5천만 년. 그 다음에 또 화산활동으로 뻥 터져 또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나와. 그거는 4천만 년. 요건 4천만 년. 그리고 현재 마그마가 또 뻥하고 나와서 현재 마그마가 나온 지점. 현재 나온 지점에서는 딱 식으면서 지금 현재 북극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마그마 속에 자철석 같은 성분이, 알겠어?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 그래서 복각이 40도래. 현재는, 이거 지워보는. 자, 이걸 현재라고 하면, 현재. 자, 현재 복각을 봤더니 복각이 플러스 대략 40도 정도야. 플러스 40도니까 당연히 어디 있는 거야? 북반구에 있는 거지, 그치? 현재는 땅덩어리가 북반구에 있어. 자, 4천만 년 전에 복각을 봤더니 이게 몇 도 되냐면 0도 근처네, 그치? 한 5도 정도 되겠다. 4천만 년 전에는 여기는 한 플러스 한 5도 정도. 적도 바로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5천만 년을 보면 5천만 년은 0도보다 아래쪽이지. 마이너스 45도 사이에가 있으니까 대략 20 몇 도 되겠지, 그치? 사이잖아. 여기와 여기 사이. 그러니까 한 20 몇 도 될 거야. 그래서 5천만 년 전에는 마그마가 딱 식으면서 나는 마이너스 한 대략 25도 정도 여기 있었어,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뭐에 있다는 거야? 남반구에 있었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7천만 년 전 보면 45도보다 살짝 더 커. 대략 한 50도, 마이너스 50도 이렇게. 7천만 년 전에는
마이너스 50도 정도가 됐습니다. 이거 뭐야? 아, 남반구에 있던 애가 점점 북상을 했구나, 이런 뜻이지. 7천만 년 전에 복각은 마이너스였어. 남반구에 있었어. 5천만 년 전에도 마이너스였어. 그런데 4천만 년 될 때 플러스로 딱 돌아섰단 말이야. 각도가 플러스로 올라섰단 말이야. 아, 적도를 지나간 거야. 그리고 현재는 플러스 한 대략 40도 근처까지 올라와 있어. 그래서 얘는 계속 북쪽으로 이렇게 진행한 거야. 요까지는 되게 쉬운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돼. 아, 우리는 복각을 가지고 대륙이 이동했구나. 이걸 알려주고, 두 번째 알아둘 게 뭐냐면 땅이 어떻게 회전했는지를 가르쳐줘. 알겠어? 그지? 자, 중앙에서부터 잘 봐. 7천만 년 전에 있는 땅, 여기에 있는 애가 북극을 가리키고 여기가 북쪽이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이쪽을 북쪽이라고 가리킨 거야. 그 다음에는 이쪽이 북쪽이라고 방향을 가르쳐 준 거야. 그 다음에 이쪽이 북쪽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지금 현재는 이쪽이 북쪽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알겠어? 자, 이거는 거꾸로 해석하라고 했어.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신종이 없나? 어이쿠. 이렇게 땅이 있는데, 자, 옛날부터 하면 7천만 년 전, 5천만 년 전, 4천만 년 전, 현재.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표시하는 거야. 자, 7천만 년 전에는 땅이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살짝 돌아갔고, 그 다음에는, 아이고, 그지? 7천만 년 전 옆으로 이렇게 됐고,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북극의 위치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잖아. 북극을 딱 잡아. 여기가 북극이라고 해. 북극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어.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보는 거야. 7천만 년 전, 5천만 년 전, 4천만 년 전, 현재. 이렇게 딱 그려놓고, 땅은 움직이는 거지. 자, 7천만 년 전에 북극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가 가르치고, 이 땅덩어리가. 그지? 그리고 5천만 년 전에도 얘를 가리켜야 돼. 얘가 쭉 가르치지. 4천만 년 전에도 저기를 가리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땅이 뭐 하고 있어? 돌고 있잖아. 그래서 알아둬야 돼. 땅이 회전하는 걸 가르쳐줘. 고지작이 북극의 방향이. 그래서 이거 잘 보면 옛날부터 이렇게 땅이 이렇게 고지작이 북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로 돌아? 시계로 돌고 있으면 실제 땅은 어떻게 움직였다? 반시계로 회전한 거야. 알겠어? 북극의 위치는 가만히 있고 땅이 반시계로 회전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알겠어?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각을 가지고 대륙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지작이 북극이 가리키는 방향, 북극을 가리키는 방향이지. 북극을 가리키는 방향을 가지고 대륙이 어떻게 회전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시계로 돌고 있다. 이렇게 시계로 회전을 하면 실제 땅은 반시계로 회전한 거야. 요거는 땅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서 한 번만 회전시켜 보면 돼. 과거에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돌아. 지금 현재 이렇게. 땅이 이렇게 돌고 있구나. 알겠냐? 자, 꼭 기억해야 돼. 자, 이 문제야. 자료가 되게 좋아. 처음 나온 자료야. 복각과 방향까지 다 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알려주는 거야. 자, 5천만 년 전 여기잖아. 복각이 얼마냐? 마이너스 값이지. 5천만 년 전에는 남반구에 위치했다. 그렇다. 복각이 마이너스니까. 두 번째, 고지작이 복각은 4천만 년 전이 현재보다 작다. 4천만 년 전은 뭐야? 적도 가까이잖아. 복각이 0도 가까이잖아. 당연히 현재보다 작아야지. 현재보다 작지. 0도 정도밖에, 5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현재보다 작다. 맞아. 7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계 방향으로, 고지작이 북극을 가리키는 방향이 시계로 회전하고 있으면 대륙은 지계라고 하지. 지계. 땅덩어리는
식의 반대로 회전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틀렸다. 이 자료는 연습을 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놔. 알겠어? 되게 좋은 문제야. 알겠지? 고지자기 문제를 할 때 기본으로 꼭 해둬야 될 문제. 가장 겁나 어렵지도 않고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게끔 나온 문제야.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킬러 문제 같지는 않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요번에 나온 바뀐 과정, 바뀐 약간 모의고사 형태에서 제일 선생님 봐서는 잘 만든 문제 같아요. 새로운 유형의 새로운 자료.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기억을 꼭 해두고. 자, 그 다음에는 자, 퇴저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슨 과정이냐면, 요런 용어가 더 어려워. 속성 과정이라고 하지, 그치? 자, 속성 과정은 퇴저감이 되는 과정이야. 일단은 중력에 의해서 눌러져야 돼, 그치? 알겠어? 중력에 의해서 다져지는 작용이야. 그냥 줄여서 다짐작용이라고 해서 다져지는 작용이야. 다져지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빈자리, 공극이라고 하는데, 다짐작용이 일어날수록, 다짐작용을 하면 공극의 부피는 점점 감소하고 밀도는 점점 증가하지. 요 공극 사이에 지하수가 차 있었는데 그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그 속에 시멘트 성분이지. 시멘트 성분, 석회물질이라든가 산화철 같은 애들이 남아서 시멘트화 작용을 해. 단단하게 굳어. 그걸 무슨 작용이라고 해? 약간 용어가 어려워. 응? 에? 교결작용이라고 불러. 여기 좀 말이 어려워. 그래서 속성작용은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으로 되어 있어. 다져지고 굳어져.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면 다져지고 굳어져. 알겠지? 자, 그걸 보여준가? 자, 화산재 쌓이는데 꾹꾹 눌러. 중력에 의해서 눌러지면 요 사이에 빈 공간, 공극이라고 했지? 자, 점점 공극의 부피는 줄어들어. 밀도가 커지겠지? 그러다가 요 사이에 채워져 있던 지하수 같은 성분들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지. 교결작용이 일어나.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될 거. 모래가 쌓이면 뭐라고 하냐? 모래가 쌓여서 퇴적된 암석을 사암. 화산재가 쌓인 건 응이암 되겠지? 쉐일은 뭐가 쌓인 거야? 진흙, 점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점토, 진흙. 입자가 작은 애들. 그지? 이렇게 사암, 모래 같은 애들. 모래가 쌓이면 사암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 입자의 크기를 좀 생각해 두라겠어. 입자의 크기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입자가 가장 작은 애들이 쉐일이고, 그 다음에 사암, 그 다음에 여감, 요렇게 하는데, 여기 세설성 퇴저감인데, 요 사암을 기준으로 좀 알아두라겠어요. 사암의 기준은 16분의 1mm에서 대략 2mm까지가 사암이야. 그래서 2mm 이상 입자가 보이면 여감이 되는 거고, 16분의 1mm보다 작으면 쉐일 또는 뭐 이암 이렇게 불러주면 돼. 알겠어? 입자의 크기에 따라, 입자의 크기지. 입자 크기에 따라서 쉐일, 사암, 여감이 되는데, 입자 크기가 2mm 이상이면 여감, 16분의 1mm보다 작으면 쉐일. 알겠지?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그보다 자세히는 말고. 자, A층을 구성하는 주된 물질은 모래이다. A층, 사암이니까 당연히 모래가 되겠지. 모래가 될 거야. 모래 입자. 두 번째, 구성 입자의 평균 크기는 A층이 B층보다, A층이 B층보다, A층은 사암이고 B층은 쉐일이야. 누가 입자가 더 작아? 쉐일이 작지. 그러니까 A층이 B층보다 작다가 아니라 커야지. A가 모래니까. 틀렸고. 퇴적암이 생성 과정에서 퇴적 입자 사이의 공간, 뭐라고 불러? 입자 사이의 공간, 공극이라고 하지. 빈 공간. 공극은 점점 감소한다. 맞는 말이지. 알겠어? 자, 아주 기본 개념 물어봤어. 이렇게 기억해두고. 자, 요 문제.
요게 조금 어려웠는데 답은 안 어려워 사실. 답은 안 어려운데 하나 어려운 표현 하나 숨어 있어. 자, 일단은 기억할 거. 생성 순서를 보면 A가 사이즈, B가 사이즈, 그리고 P가 관입해 들어와. 마그마가 관입해 들어오면서 요만큼의 돌이 붙잡혀. 그건 A의 돌이야. 얘는 A 돌이지. 요거는 A 돌이야. A 돌의 일부가 마그마에서 둘러싸여. 이걸 뭐 되었다? 그치, 포획되었다. 그래서 얘를 포획암이라고 합니다. 포획당한 거야. 그러니까 포획암은. A가 포획당한 거야. B가, 요거는 B지. B가 포획당, 요거 B야. B의 일부가 마그마에서 포획당한 거야. 그래서 A 쌓이고 B 쌓이고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와서 A와 B를 일부를 감싸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깎여나가 부정합이야. 그지? 요 기저여감은 이 P의 일부야. 요거는 P의 일부야. P의 일부가 깎여나가다가 남게 되지. 요런 걸 우리는 기저여감이라고 하지. P, 요렇게 남은 애들, 요 애들을 기저여감이라고 하고, 기저여감은 침식면을 가르쳐 주니까 부정합이라고 해. 여기도 보면 또 부정합이 요렇게 있어. 그지? 그러니까 부정합이 몇 개 보이냐? 2개 보여. 그럼 부정합이 2개 보이면 최소한 땅은 몇 번 융기한다고? 한 번 올라갔다가 깎여나가고, 또 한 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또 깎여나가고.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생기려면 융기를 한 번씩 꼭 해야 돼. 근데 최종적으로 이걸 보기 위해서 이게 보이려면 물속이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융기 횟수는 이게지. 융기 횟수는 부정합면수 플러스 1. 왜? 마지막에 물속에서 나와야 보이니까. 그치? 그래서 부정합면이 2개 있으니까 당연히 융기 횟수는 최소 몇 번? 3번 이렇게 나와야죠. 답 찾는 건 되게 쉬웠어. 그래서 이 지역은 최소 3회 이상의 융기가 있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 답 찾는 건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 뭐가 어려웠냐면 요거 관입되어 있는 거, 포획이지. 포획당한 거지. 요거랑 그 다음 요 표현 C와 P의 관계는 요게 좀 어려웠어. C와 P의 관계는 땅속의 기반암이라든가 화성암이라고 해. 심성암이 이렇게 부정합면하고 같이 맞닥뜨리는 거야. 요런 부정합을 뭐라고 하냐? 침식당할 때 땅속 깊은 심성암이 드러날 정도로 침식을 당하면 요걸 난정합이라고 불러. 그래서 요 화성암하고 부정합면 사이기 때문에 이건 평행부정합이 아니라 난정합이라고 불러줘야 돼. 요게 조금 어려웠어. 난정합. 알겠지? 난정합이 보이려면 이 부정합면 아래쪽에 심성암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반려암, 섬노암, 화강암 같은 얘네들 심성암이 아래쪽에 이렇게 깎여 나가야 돼. 그게 나오면 난정합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P의 생성 과정. P가 이렇게 뚫고 올라올 때 접촉 변성이 일어난 지점은 여기가 되겠지. 그치? 여기가 이제 접촉 변성으로 일어나. 따라서 접촉 변성을 받은 지층은 A층, B층. C층은 아니야. C층은 나중에 깎여 나가고 다시 쌓였지. 그래서 A층, B층. 요 부정합이 조금 어려웠어. 요게 조금 어려운 표현. 사실 답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요게 조금 어려워. 이렇게 기억해두고. 자, 10번. 자, 10번은 지층을 대비하는 거지. 자, 표준 화석을 가지고 같은 화석이 발견되면 같은 시기 정도가 되는 거지. 자, 표준 화석 딱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삼엽충. 언제야? 고생대. 이거 뭐야? 방추충이지. 그 방추충은 고생대 말이야. 고생대 말. 방추충은 고생대 말. 그러니까 고생대 표준 화석이 삼엽충은 가장 초기 캄브리아계에서 나타나서
폐륜기까지 쫙 살아. 삼엽충은 초기부터 말기까지야. 가장 대표적인 게 삼엽충.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필석.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갑주어. 그 다음이 방추충. 그러니까 방추충이 고생대 말 쪽에 등장하는 애야.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면 돼.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여기 이제 얘는 방추충은 고생대 말. 삼엽충은 초에서 끝까지 다 나오니까 삼엽충 끝까지 다 있어. 그래서 얘는 특정하게 어느 시기라고 말할 수는 없어. 자, 고생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삼엽충인데, 자, 여기 보면 방추충 보이고 같은 석회암이잖아. 그럼 얘랑 얘가 같은 시기라고 하면 얘가 얘랑 같은 시기지. 요렇게가 같은 시기인데 삼엽충 얘는 또 얘랑 같은 시기가 되겠지. 그럼 요 사이에 얘가 요 사이에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잖아. 그럼 여기에 깎여 나갔겠네. 이거 뭐라고 해석해? 부정합이 되는 거지. 순서되는 거야. 여기 깎여 나갔겠네. 이거 부정합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A적, B적 관찰한 건데, 자, A의 화강암, 요 A야. A의 화강암 얘잖아. 이 화강암 속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있대. 근데 기억이거나 니은이래. 근데 기억이라고 하면 1억 5천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삼엽충 이전, 삼엽충 되고 나중에 이렇게 관입한 놈이면 1억 5천은 충분히 될 거 아니야. 그지? 삼엽충 뭐 쌓이고 나중에 쌓이고 나중에 이가 관입한 거라면 1억 5천이 말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 속에 뭐가 있냐면 이 말이야. 요거 이제 보기를 안 읽은 사람이 단. A에는 뭐가 있고, 요게죠. 뭐가 있다고? 난정합. 아, 요게 난정합이 있대, 요게 난정합이. 그럼 뭐야? A가 뚫고 올라오고, 걔가 위로 올라갔다가 깎여 나가고, 삼엽충이 있는 애가 나중에 쌓인 게 되는 거지. 알겠어? 얘가 깎여 나가다가, 여기 난정합이가 이거 깎여 나간 거야. 부정한 면이 있는 거야, 이렇게. A가 깎여 나가고 그 위에 삼엽충이 새로 쌓인 거야. 그렇다면 이 A는 삼엽충보다 오래된 거지. 그지? 삼엽충보다 오래된 거야. 그래서 1억 5천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삼엽충보다 오래된 거니까. 따라서 니은이 되는 거지. 알겠어? 여기 좀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해. 그래서 A는 니은 한 5억 년 된 애야. 알겠지? 왜? 뭐가 있어서? 부정한 면이 있어서. 난정합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A 화성암이 깎여 나가고 그 위에 삼엽충이 쌓인 이 셰일층이 여기서 쌓인 거야. 오래됐다는 얘기야. 자, 기억을 꼭 해도. 자, 따라서 방사선 월세 X의 함량은 니은이다. 그렇다. 니은이 돼야 되고. 두 번째, B의 셰일층과 석회암층 사이에는 부정한 면이 있다. B의 셰일층과 석회암 사이는, 그치, 여기 사이에는 부정합이 있어야 돼. 왜? 얘가 사라졌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부정한 면이 있다. 맞는 말이 되고, A, B의 사암층은 모두 캄브리아기 때 여기 사암층이 얘잖아. 얘는 방추층보다 위쪽에 있는 거잖아. 그치? 얘가 고생대 말인데, 그럼 그거보다 더 후니까 캄브리아기는 고생대 초잖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모두 캄브리아기 아니다. 왜? 이 사암층은 얘보다 나중에 쌓인 거니까. 알겠지? 이것은 틀린 표현.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 선생님 하면 아까 나왔던 9번 문제, 그 다음에 9번인가 아까? 아니지? 몇 번이지? 7번 문제. 그 다음에 요 문제. 난이도로 따지면 뭐 이 정도? 요 두 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정도? 요거밖에 없어. 자, 그리고 뒤로 가서. 자, 얘도 알아둬야 돼. 배경 지식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알아둬야 돼. 우리가 산소 동위원소 이렇게 했잖아. 그죠? 산소라고 하는 애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닷물의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H2O
16자리, 산소 8의 16자리가 기본적인 물인데 바닷물 속에는 H2O 18자리가 있어. 누가 더 무겁냐? 이거 더 무겁잖아. 그럼 분자간 힘이 얘가 더 세다고. 그러니까 분자간 인력이, 그렇지. 분자간 인력이 얘가 더 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발되는 속도는 얘가 더 빨라. 얘가 더 잘 날아가. 그러니까 얘는 분자간의 힘이 세니까 좀 잘 안 날아가. 그런데 기온이 뭐해지면, 높아지면 얘의 증발 속도가 빨라져서 공기 중에 수증기지, 그치? 수증기 속에 산소 16분의 18이 많아지면, 아, 이때는 따뜻할 때, 이거 따뜻할 때 물이 증발한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리고 얘가 하늘에 가서 구름이 된 다음에 내려서 빙하가 만들어진다. 그치? 빙하가. 그래서 빙하 속에는 따뜻할 때 눈이 오면 얘는 산소, 빙하 속에 16분의 산소 18이 많으면 이게 따뜻할 때 온 눈이야. 이거 해석했거든. 알겠어? 다른 얘기가 나왔어. 뭐냐면 석회암 지대에 비가 오는 거야. 석회암 지대 비가 와. 그러니까 땅속으로 막 스며드는 거지. 그다음에 땅속이 막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석회 동굴이 돼. 그러다가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석회 물질이 흘러내리다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는 애. 이걸 뭐라고 하냐? 석회 동굴 가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고드름처럼 자라. 그걸 뭐라고 하지? 위에서부터 자라는 애를 종유석이야. 종유석. 반면 밑에서부터 자라는 애들을 그 죽순처럼 생겼잖아. 석순이라고 하는 거야. 석순. 이렇게 둘이 연결돼. 그러면 석주 이렇게 불러. 이게 이제 석회 동굴에서 나타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서 흘러내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잘 봐봐. 요거 이제 요 문제가 이제 이거를 자세히 모르면 요걸 제대로 안 보면 이제 틀리는 문제야. 자, 잘 봐. 기온이 증가했대. 기온 증가해. 똑같아. 그럼 수증기량이 많아지겠지? 그치? 수증기량이 많아져? 그러면 석순에 포함된 산소 18이 뭐 해준다고? 감소한대. 요 끝까지 안 입니다.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따뜻하면 물이 증발을 하잖아? 그럼 따뜻할수록 18이 많이 날아가. 그럼 하늘, 구름 속에 여기에 18이 많아져. 그래서 비가 돼서 내리니까 빙하 속에 많아져. 그러니까 빙하 속에 많을 때가 따뜻한 거야. 근데 석수는 아니야. 석수는 따뜻해져. 그럼 18이 공기 중에 많아졌겠지? 걔가 비가 와. 비가 와서 이렇게 흘러내려서 석순이 생기는데 석순에 포함된 산소 18의 양은 오히려 뭐 해준다고? 적어진대. 이게 뭐냐면 비가 많이 오면 석순이 솔직히 잘 자라. 따뜻하니까 많이 녹여서 흘러내릴 거 아니야. 근데 비가 조금밖에 안 오면 석순이 자라는 속도가 되게 느려. 알겠어? 느리단 말이야. 속도가 느리단 말이야. 그럼 대신 농도는 진해져.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신 농도는 뭐 해진다고? 진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석순이 자라는 속도는 많은 부피를 자란다고 생각하면 많이 자라면 오히려 그 농도는 옅어지게 되고 석순이 사실 탄산가스 많이 녹여와야 돼. 그러니까 농도가 진할 때 잘 자라. 농도가 진해야 돼.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기온이 감소해. 그럼 강수량은 뭐 하는 거야? 감소하잖아. 비가 적게 온다고. 비가 적게 왔을 때 석순에 포함된 산소 18의 양이 오히려 많아지잖아. 빙하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해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좀 잘해둬야 돼. 요거는 그냥 문제를 다 알려준 건데 앞으로는 요거를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문제를 낼 수 있어. 빙하랑 해석하는 게 달라져야 돼. 알겠지?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 알겠냐? 자, 요거 좀 기억을 꼭 해둬야 할 내용이야. 문제 자체를 기억해야 돼. 내용 자체를. 자, 이 지역의 강수량은 기억식이에요. 강수량, 기온이 높을수록 강수량은 많아지잖아. 기온이 높으면 강수량이 많아. 따라서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많았을 거야. 그렇다. 이렇게죠. 자, 두 번째, 석순에 포함된 18의 함량은, 자, 이걸 잘 봐야 돼. 따뜻하면 기온이 증가했을 때는 석순의 함량이 오히려 적어지고, 그지? 함량이 적어져. 추울 때 함량이 많아지지. 요거를 잘 보고 판단할 때. 그래서 석순에 포함된 산소 18의 함량은 기억 시기가 따뜻할 때가 디귿 추울 때보다 낮을 거야. 당연하지. 따뜻할 때는 함량이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디귿. 이 방법 외에도 나이테를 이용해서 과거의 기후를, 이건 당연한 거지. 나이테가 따뜻하면 쭉쭉쭉 자라서 넓어지고, 춥거나 건조하면 나이테의 간격이 좁아지지. 알겠어? 똑같이 석순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잘 자라서 넓어지면 농도가 옅어지고, 조금밖에 못 자라면 농도가 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그래야 나중에 쉽게 할 수 있을까? 요것도 알아둬야 될 내용. 그러니까 다 알려줬어, 문제 속에. 근데 알아둬라. 맨날 빙하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기억을 해둬야 될 내용. 자, 이거는 내용을 기억해둬야 될 문제. 내용을 기억할 문제. 자, 그 다음에는 뭐 수온과 염분인데, 그지? 대기대순환. 이거 못하면 안 되지, 그지? 이거 20번에도 나왔잖아. 자, 적도 30도 이렇게 해서 0도, 30도, 60도, 극지방 90도 이렇게 되는 거고, 적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고, 마주 내려가서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와. 그래서 여기는 내려불고 올려불고 내려불고. 이거 기억해야지, 그치? 못하면 안 돼. 자,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을 받아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꺾이지. 이렇게 꺾여 북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되는 것이. 자, 남반구 좌우 대칭이라고 했어. 좌우 대칭. 이렇게 딱 접었다 피면 돼.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지. 이렇게. 남동무역풍, 역시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바람 이렇게 기억하고. 자,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움직여. 바닷물이 움직이는데, 이 무역풍대에서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동에서 서로가 이렇게. 그 다음에 편서풍대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바닷물이 움직여. 자,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가던 애가 대륙이지.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대륙이 이렇게 있지.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고, 뭐,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고, 남극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던 애가 여기서 전향력의 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여기 이제 쿠로시오 난류지. 그 다음에 고緯도에서 저緯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애가 한류지. 그지? 이거잖아. 이걸 무슨 순환이라고 하냐. 북반구는 시계로 회전하고 남반구에는 반시계로 회전해. 이게 가장 큰 순환이야. 아열대 순환. 기억해야 돼. 난류지. 난류는 고온, 고염분. 반면 한류는 물이 차가우니까 뭐가 많다고? 산소가 많아. 용존 산소가 많고 영양물질이 많습니다. 영양염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기억해야 돼. 난류와 한류를 비교하는 거야. 자, 그거 물어본 거야. 자, 적도가 여기잖아. 적도가 여기. 아, 이게 남반구. 여기는 북반구. 이렇게 돌겠지? 모양만 딱 보여준 거야. 자, A해역. 자, 적도에서 고緯도로 가니까 얘가 바로 뭐야? 난류야. B가 뭐야? 위에서 내려가는 게 한류야. 남반구를 보여줬지. 자, 적도가, 여기는 고緯도. 고緯도에서 저緯도로 가니까 한류.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가니까 난류. 자, A해역은 기억이다. 난류의 특징이 뭐라고? 고온, 고염분. 수온이 높고 염분이 높아. 고온, 고염분. 이게 A. 이게 B가 되겠지. 따라서 A해역은 기억이다? 아니다. 이렇게. 두 번째, B에서의 해류는 주변 해역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따뜻한 물이 열을 내보내는 거고 찬물은 열을 뺏어가는 거지. 알겠어? 따뜻한 물이 열을 바깥으로 방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류는 열을 방출해, 이쪽으로. 반면 찬물은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겠지. 열 에너지를 얘는 방출하는 거. 난류는 방출할 거고 한류는 흡수를 해야겠지. 자, 따라서 B는 한류니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하면 안 돼.
이런 건 이제 문장 실력이 좋아야 돼. 자, 세 번째, A와 B에 흐르는 해류는 남대서양, 그치, 그 대서양이잖아. 대서양, 남쪽인가? 남대서양. 얘는 북대서양. 남대서양 아열대 순환이다. 알겠어? 이 순환을 아열대 순환이라고 해. 알겠어?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둬라.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난류, 한류의 차이점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야. 자,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에 태풍. 자,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지만, 그지? 전선을 동반하지 않아. 엄청난 비를 뿌리지. 태풍은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 포물선 궤도라고 해. 이때 방향이 바뀌는 애를 전향점이라고 하고, 전향점 아래는 북반구이고 무역풍이지. 이거 뭐야? 편서풍 되지.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무역풍.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태풍은 이렇게 가는 게 기본적인데, 요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얼마 전에 태풍이 있었잖아. 그지? 우리나라 이렇게 관통했는데 큰 피해는 없었지. 남부 쪽만 했는데, 걔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일본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멈춰 있다가 되돌아오고 막 이상한 짓을 했던 애가 있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맨날 요 모양대로 안 나오는 걸 보여준 거야. 여기 보면 요 태풍 보면 8월 29일이 여긴데 8월 30일 여기야. 어디로 가는가? 동해에서 서로 가고 있지. 그럼 무슨 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야 돼? 서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지. 이런 모양 아니어도 돼. 서쪽으로 가? 무역풍이지. 편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가야 돼. 알겠어? 편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고, 무역풍일 때 동에서 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동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이거 무역풍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편서풍 영향받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동쪽으로 가는 거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너는 무역풍에 의해서구나. 라는 거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 복잡하게 이렇게 갔어.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특이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서쪽으로 가고 있을 때가 무역풍, 동쪽으로 가고 있을 때가 편서풍이다. 알겠지? 전향점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 그러니까 위도 여기 근처가 전향점 있는 데가 이 바람이 이게 고정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압 배치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여 이게. 그래서 그 모양을, 독특한 모양을 보여준 거야. 자, 9월 6일 여기가 되겠네. 9월 6일 대전은 안전반원, 진행방향의 대전은 진행방향의 왼쪽이니까 안전반원 맞지? 맞는 거고. 8월 30일 여기지. 자, 8월 30일은 이쪽으로, 동에서 서로 가고 있으니까 편서풍이라고 하면 안 돼.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다. 자,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대전의 풍향은 진행방향의 오른쪽은 시계로 변하고 진행방향의 왼쪽은 시계 반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지? 필수야. 태풍이든 뭐든 저기압이잖아. 근데 저기압이 이렇게 움직여. 저기압이 이렇게 움직이면 관측 지점이 이렇게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저기압보다 여기는 뭐야? 고기압이 되니까 바람은 고에서 저로 가. 고에서 저로 가. 고에서 저로 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시계로 변하고, 자, 진행 방향 왼쪽에 관측소가 있다. 그러면 관측소가 상대적으로 고야. 그러니까 고에서 저, 고에서 저, 고에서 저. 바람이 시계 반대로 변해. 즉 태풍이든 온대저기압이든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시계로 변하고 진행 방향의 왼쪽은 시계 반대로 변한다. 알겠지? 잊어버리지 마. 자, 대전은 진행 방향의 왼쪽이니까 시계 반대라고 해야 돼. 자, 꼭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4번. 이건 할 게 없지. 자, 우리나라는 두 계절이야. 가장 혹독하게 추워. 겨울철 무슨 기단? 시베리아. 그치. 자, 척서단 사천정을 화성의 척수에 내려주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건 불볕더위가 이 같은, 야 이거 뭐야,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철이지. 두 계절이니까 나온 거야.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몰라. 그냥 요게 중요한 거지. 자, 가시기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그치, 겨울철이니까. 그 다음 미은 고온다습한 기단은 나의 영. 그치, 고온다습한 여름철 북태평양 기단 맞는 거고. 가와 나에는 모두 남풍 계열 아니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 여름철에는 남동 계절풍. 하나는 북풍 계열, 하나는 남풍 계열. 그래서 모두 남풍 계열 아니다라는. 이거는 뭐 되게 상식적이다. 자, 이것도 되게 단순 암기 정도 나왔어. 자, 우리나라 악기상인데 첫 번째는 집중호가 나왔고 두 번째는 우박이지. 자, 우박은 내우가 발달할 때, 거대한 정난운이 생길 때지. 상승기류가 매우 강할 때 만들어지는데 상승과 하강기류가 반복돼야 생겨. 그지? 근데 구름이 있는데 처음에는 요즘 구름 보면 되게 이쁘잖아. 하얗고. 그 무슨 구름이라고 해, 그거? 우리나라 그냥 일반적으로 뭉게구름 그러잖아. 뭉게구름이 상승 속도가 빨라서 위로 길쭉해져. 이게 저군형 구름이야. 저군형 구름 중에서 비를 뿌릴 수 있으면 비의 이름에 란자가 들어가. 적난눈 이렇게 하는 거야. 옆으로 퍼진 건 충운형인데 거기에 비가 올 수 있는 애는 난자가 들어가. 그래서 난충운. 비 뿌리는 구름은 딱 두 개야. 적난운하고 난충운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상승 속도가 빨라서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 이런 애가 생겨. 알겠어? 이걸 초기에 저군 단계라고 해요. 저군. 뭉게구름 단계지. 저군. 그 다음에 상승인데 일부 지역에서 하강이 나타나. 상승과 하강이 같이 나타나. 이게 이제 성숙 단계야. 요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데 이게 연직으로 발달했단 말이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0도씨보다 온도가 낮아. 마이너스 막 한 40도까지 떨어져. 저 위에는. 여기는 얼음도 존재하고 물방울도 존재하고. 그래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 이때 우박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제 소멸 단계가 되면, 소멸 단계는 구름 전체가 하강 기류로만 이루어져 있어. 이때는 약한 비가 되고, 이게 내우의 세 단계야. 저군 단계, 성숙 단계, 그 다음에 소멸 단계 이렇게 나와. 이 성숙 단계에서 우박이 만들어져. 자, 요런 그림을 봐두기 바래. 자, 기억. 가는 강한 저기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강한 상승 기류에서 생길 수 있어. 자, 두 번째, 나는 구름 내의 상승과, 그렇지, 상승과 하공을 반복해야 되겠지. 그럼 세 번째, 가와 나는 주로 정난운, 그렇지, 정난운에서 나타나. 비를 왕창 뿌리는 거야. 국어 실력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자, 요거는 그냥 앞으로 그냥 탁 눈에 찍어놔야 돼. 알겠어? 그냥 딱 찍어놔야 돼. 자, 바닷속에 제일 아래쪽에 있어. 바닥에 있다. 바닥저. 남극 저충수가 밀도가 제일 커. 여기지. 그래프에서 밀도가 이게 밀도잖아. 요 등 밀도선.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져. 왜냐하면 밀도는 염분이 클수록 수온은 낮을수록, 수온은 낮고 염분이 클수록, 즉 대각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져. 기억해야지. 그럼 밀도가 제일 큰 게 B야. 제일 커. 얘가 B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애가 C야. C. 그 위에 A. 그 위에 D. 그지? 밀도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밑에서부터 제일 큰 거. 그 다음. 자, 남극 중충수는 A잖아. 염분이 가장 높은 거. 염분. X축 읽어야잖아. 염분이 제일 높은 거 얘네. D잖아. D. 염분이 제일 높은 수계가 밀도가 가장 크다. 아니네.
제일 위에 있잖아. 밀도가 제일 작네. 자료 있는 대로 해석하면 돼. 염분이 제일 높은 거, X축. 남극 저충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수온이 낮다. 자, 염분은 북대서양 심층수가 더 커. 근데 밀도는 누가 더 크냐면 남극 저충수가 더 크단 말이야. 왜? 염분보다 수온이 낮아서. 이게 중요한 거지. 염분은 북대서양, 이게 북대서양 심층수인데 얘가 더 커, 염분은. 근데 밀도는 누가 더 커? 북대서양, 아니, 남극 저충이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해둬야지. 뭐, 그냥 정리하면 이런 거지. 밀도는, 저 표 그대로 하면, 밀도는 수온에는 반비례하고, 수온은 낮을수록 커지고, 밀도는 염분에는 비례합니다. 이거지. 근데 남극 저충수는 염분은 낮지만 밀도가 커? 수온 때문이구나. 수온 때문이다. 알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잘 안 보던 건데 그렇다고 한 번도 안 난 자료는 아니야. 자, 수온과 염분 가르쳐 줬는데 문제를 읽으면 이게 우리나라 동해래. 우리나라야.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우리나라 여름 겨울 언제 수온이 높을까? 여름이 높겠지. 겨울에 낮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8월 달에 큰 값이 나오고 2월 달에 작은 값 나오는 게 누구냐 이렇게 찾아보는 거지. 봤더니 8월 달에 큰 값, 2월 달에 작은 값, 야 얘 요거네. 그러면 이거 B, 이거 너가 수온이구나. 자, 반면 A는 거의 계절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 그지? 그러니까 수온이 여름철엔 높고 겨울에 낮아. 그래서 A가 너는 염분이구나. 알겠어? 우리나라잖아. 북반구잖아. 만약 남반구라고 하면 이건 좀 다르게 해석해야겠지? 북반구니까 8월달 여름철에 수온이 높고 겨울철에 수온이 낮아. 이걸로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따라서 A는 수온, B는 염분이나 아니네. 표층 해수의 밀도는, 자, 밀도 아까 얘기했잖아. 밀도는 수온은 뭐 할수록 낮아야 돼. 염분 높아야지. 그치? 그 수온 낮아. 겨울철이 2월달이 겨울이잖아. 수온 낮지? 근데 염분 보면 거의 비슷해, 염분은. 수온을 해야지. 그러니까 2월이 8월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되겠지. 수온이 낮으니까. 알겠어? 디귿.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에서의 용존산소량. 자, 용존산소량은 차가울수록 많이 녹아. 찬물에 산소가 많이 녹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4월달에 수온 봐봐. 4월달에 수온은 20도가 안 돼. 10월달에 수온은 20도가 넘어가네. 그럼 당연히 찬물은 4월달에도 차갑지, 그치? 수온을 보는 거야. 수온을 비교하는 거야, 수온을. 그래서, 용존산소량은 4월이 10월보다 많다. 그렇구나. 4월이 물이 더 차갑구나. 찬물에 산소가 많이 녹아.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18번. 이거는 뭐 이런 거지. 자, 해령에서 판이 만들어져. 이렇게 해령에서. 이렇게 멘틀이 돌아가면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멘틀이 올라오다가 마그마가 생기고 이제 판이 생성되는 거지. 자, 해령에서 판이 생성되는데 그래야지.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렇게 가지. 근데 어디서나 해령에서 판이 확장되는 속도가 똑같은 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해령이 잘라져. 이렇게 잘라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해령에서 현재 마그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항상 현재가 제일 중요해. 왜? 지금 현재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해? 정자극기라고 하잖아. 현재가 정자극기잖아. 그러니까 해령 근처, 암석의 나이가 여기가 지금 막 생기는 데야. 암석의 나이가 제일 적을 때지, 그치? 이게 정자극기야. 자, A점, B점 모두 정자극기래. A에서 B까지. 즉, A점,
나이를 보면 10만, 이게 만년이니까 10만 년, 20만 년, 대략 뭐 15만 정도 돼도 정자극기. 자, B를 보면 여기는 10만 년 정도 되겠지? 대략 근처까지. 여기가 0이잖아. 여기 해령 있는 거야. 해령. 여기 해령 있는 거야. 해령에서부터 10만, 15만 정도까지. 해령에서부터 한 10만까지. 그럼 D점은 해령에서부터 10만 년 안쪽이니까 당연히 정자극기야, 여기도. 그지? 그러니까 해령에서부터 한 15만 년까지는 정자극기구나. 이거 가르쳐 준 거야. 자, AB 구간에는 변환단층이 있다. 그치? 해령과 해령 사이가 변환단층이다. 해령과 해령 사이가 변환단층이다. 변환단층이야. 여기가 변환단층이네. 왜?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변환단층. 자, D지점의 해양점. D지점 해령에서부터 10만 년도 안 됐어. 당연히 정자극기지. 당연히 정자극기. A, D점 중에 해적, 해적물의 두께는 C에서 가장 두껍다. 해령에서부터 C가 가장 머네. 그럼 해령에서 멀수록 태적암의 암석의 두께는 태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지고 해양지각의 암석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쉬운 문제들. 이게 지금 앞에 파트만 나와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없어. 별이 빠져서. 자, 온대저기압 문제인데 그냥 그래프로 안 그려주고 약간 색깔 그래프지. 색깔 그래프. 근데 기억할 거 이거밖에 없어. 온대저기압은 모양이 항상 안 바뀐다고 해서 항상 이 모양. 기억나냐? 가운데가 무슨 공기? 따뜻한 공기. 위쪽이 찬 공기.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저기압이잖아. 저기압이니까 당연히 바람은 반시계로 회전을 해. 반시계. 반시계로 회전하니까 여기서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찬바람이. 그럼 삼각형으로 표시하잖아. 그럼 북서풍. 여기는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잖아. 또 온난연선. 이 모양이지, 그치? 이 모양이야. 딱 여기 보면 딱 그렇게 나왔네, 이렇게. 온도가 높아. 여기가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 여기가 똑같이 있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 따뜻한 공기. 자,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자, A 지점은 제자리인데, A 지점은 그 자리인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 왔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먼저, 얘가 나중. 무슨 전선이 통과한 거야? 뒤쪽에 있는 전선. 뭐가 통과한 거야? 할렌 전선이 통과한 거지. 그치? 얘잖아. 얘가 통과한 거지. 알겠어? 자, 따라서, 가는 나보다 먼저 관측된 게 아니야. 온대저기압이 동쪽으로 가버렸잖아. 틀렸고, 이 기간 동안 A 지점은 온난전선이 통과한 게 아니라 한랭전선, 뒤쪽에 있는 한랭전선이 통과했습니다. 라는 거지. 틀렸고, 이 지점, 이 기간 동안 바람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들어가면 시계로 변하는 거야. 그치? 몰라도 돼. 이거잖아. 여기 A가 처음에는 무슨 풍이 불어? 남서가 불어. 그 다음 뭐로 바뀌어? 북서로 바뀌어. 아, 시계로 변했네. 자, 이건 혼자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이거는 요즘 진짜 많이 나와. 왜? 이렇게 동그란 그림 알려주면, 이거 알려주면 애들이 잘해. 왜? 지금 선생님 하도 얘기하잖아. 그지? 적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해. 상승한 공기가 가다가 30도쯤에 더 이상 못 가고 내려와. 이렇게 내려부는 거야. 마주 내려갔던 공기가 이번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 올라가서 내려와. 그래서 위로 올려불고 내려불고. 자, 전항력의 영향을 받아서 북동부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거지. 위도. 이거지.
상승기류. 아, 이게 적도. 적도부터 저기압, 하강기류, 고기압, 저기압, 극지방, 저고. 아, 저 하강기류, 고, 상승기류, 저 하강기류. 그러면 누가 적도냐? 따뜻할수록 공기는 팽창을 많이 해. 즉, 여기를 대류가 일어나는 그 대기권의 제일 아래쪽 대류권의 경, 계, 면 이렇게 하는 거야. 대류권의 경계란 말이야. 지구학 시간에는 경자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했지, 그지? 스통경 이때만 붙여. 쓰면 안 돼. 뭐라 불러? 대류권 계면. 대류권 계면의 높이가 낮아진단 말이야. 추워서 공기가 수축하잖아. 적도는 따뜻하잖아. 팽창했잖아. 알겠어? 이게 적도 지방이야. 알겠어? 자, A에서 D로 갈수록 위도가, 그치? A에서 D로 갈수록, 이게 적도인데? 위도가 높아진다? 아니네. 이게 적도. 이쪽이 극지방. 이쪽이 90도. 이쪽이 0도. 이렇지. 자, B의 지상. 여기 뭐야? 상승기류지. 그지? 밑에서 이렇게 따뜻한 공기 올라오고, 밑에서 찬 공기 와. 여기잖아? 위도 60도 부근. 이거 뭐라 부른다고 했어? 여기를 한대, 전선대. 이렇게 내주죠.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 한대, 전선대. 자, B의 지상에는 고압대 아니야. 저기압이야. 저고저. 아, 저기압이야. 자, C와 D 사이. C와 D 사이의 지상에는 무역풍. 그치. CD 사이에는 무역풍이 붑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만 잘라서, 요렇게 여기만 잘라서 내는 문제가 잘 나와. 알겠지? 할 수 있겠지? 자, 별로 어려운 단원이 아니었어요.